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옥의 포프리쇼 진행을 맡은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든지 알고 나면 네.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 그잖아요. 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뭔가를 보고 나면 네. 즐길 수도 있고 네.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네. 본 게 없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백화점 가면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들어와요. 참 희한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예. 저는 백화점 폭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성 코너 이런 거는 다 폭파돼야 되죠. DP 네.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살 사람만 관에서 꺼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과소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지만 삶도 뭘 본 게 있어야 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김창옥의 포프리쇼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사실 보실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고 싫고가 아니라 몰라서 본 적이 네. 없어서입니다. 한 번 보신 분들은 또 보고 싶어 하는. 그렇죠. 네. 그 한 번 본 분들에게는 저는 일종의 그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어떤 의무일까요? 네. 데리고 오기. 전도 자꾸 종교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거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야 되잖아요. 알려주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와.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몇 년을 들었는데도 안 들렸는데 새로운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삶에 변한 게 일어나는 생겼어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고백을 한 게 한 음. 세상 안에 여러 세상이 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은 오직 한 세상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세계가 있는데 음. 내가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만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니까 희한하게 환경도 변해 보이더라. 변해지더라. 변해지더라고요. 네, 시간이 네.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게 있으시면 혼자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절대 나만 알아야지. 포프리쇼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나만 웹사이트에 포프리쇼 안 알려고 자꾸 포르노쇼를 알려요. 포르노쇼.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이런 거. 네? 저게- 왜 그러냐고요. 같은 포잖아요, 저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포프리쇼를 알려줘라. 네. 자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포프리쇼입니다. 포프리쇼입니다. 포프리쇼. 자, 여러분들 속을 풀어드리죠. 네.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크게 외치면서 육체는 풀지 않습니다. 속만 풉니다. 속. 담당 그죠? PD님 그죠? 엄청 좋아하네요. 네. 육체를 풀이한다니까. 평상시에 잘 안 웃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의 몸은 다른 데서 푸시고요. 육피, 여러분들- 육피. 육체적 PD라고. 육피. 자,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소프리! 자, 우리의 또 속이 풀어지면 네. 우리 몸도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또 풀어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은 무엇이다. 삶은
예. 뭐 우스갯소리로 뭐 계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네. 하면 좋겠네요. 야, 아니 그건 뭐 제가 이게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앞에 깔았잖아요. 뭔 쌍팔년도 네. 뭐 저희 누나들 뽕론 그 와이셔츠 입고 다니던 시절 얘긴데요. 거기에 계란은 포풀이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자, 삶은 무엇이다. 삶은 무엇이다. 무엇이다라는 것 중에 저는 오늘 이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도 소개했는데 삶은 여행이다. 삶은 여행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삶은 몇십 년을 여행하나요? 보통 여성들은 87 아 오래 평균- 살려고 하네요. 평균 수명 87. 87. 보통 여성들이 한 85세 전후를 산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난 거죠.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7년에서 8년을 일찍 뒤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80년.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안 되고 맞아요. 나쁜 거를 여성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물론 요즘엔 여성들도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여행인 한 80년에 전 여행이 되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20대나 30대 분들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네, 그러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삶은 여행인데 제가 한 지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외국으로 가다 보니까 여행에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행에는 뭐가 필요한가? 외국으로 가다 보니까 외국으로 가는 여행, 네. 멀리 떠나는 여행. 전 사실 2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삶은 몇십 년이라고요? 80년. 삶은 80년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번. 정말 긴 여행이죠. 네. 예.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여행의 고수들의 특징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을 상당히 빨리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네. 사람들. 여행 못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거를 많이 챙겨가죠. 매우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책을 엄청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단 뿌듯해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그리고 도서관 일찍 가서 엄청 뿌듯해합니다. 맞아요. 자리 맡아놓고. 네. 그리고는 일단 매점을 가거나 이제 도서관 주위에서 컵차기를 하거나 막 이런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여자애들 꼬시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막 자꾸 도서관 자리 잡아준다는 핑계하에 그렇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잘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잘 알고 두 번째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여행에는 이것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전 이번 외국 여행에서 여행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햇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햇반. 그런데 제가 남자분 한 분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네. 제 이제 아주 그렇죠. 친한 친구이자 네. 형이자 네. 아주 그런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본인이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먹을 거 먹고 예, 뭐, 그러니까 뭐 참치나 뭐 이런 걸 본인이 김 준비하겠다는 뭐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그럼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햇반을 저는 원했거든요. 네. 저는 뭐 그 회사랑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회사 거를 사온 겁니다. 그 3개 사면 2개 껴주는 회사. 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은 아닌데 네? 이상한 부분에서 상당히 사이코틱한 선택을 하셔요. 그러니까 싸면은 사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햇반이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달라요? 불편하리만큼 다르더라고요. 개인의 입맛인지 는 모르겠는데 네. 다르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없더라고요. 외국에 거기에는. 웬만한 데는요. 그러면 물 끓여서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네. 거기다 그걸 담가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구나. 전자레인지하고 햇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꽤 잘하시는 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많이 안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를 꼭 들고 가야 된다. 네. 근데 보시죠. 그런데 정말 여행에서 중요한 걸 저는 뭘 알았냐면요. 이태리를 걸쳐서 프랑스의 아주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여행에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 뭘까요? 뭐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뭐 에? 지도, 지도? 여권, 여권은 있어야죠. 신용카드. 좋습니다. 또 좋은 동반자? 아, 좋은 동반자. 에? 사진기. 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에는 사진 기능과 비치 되죠. 기능이 구글에 다 나옵니다. 어. 맛집도 다 나와요. 뭘까요? 여행 갈 때 가장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네? 돈은 신용카드라고 했고요. 그렇죠. 신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카드 방법이 안 현찰 돼서 들고 그런 가려고 그런 거예요. 거고. 지금. 예. 정답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물. 즐길 수 있는 마음. 철학적 답변이라고 답이 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네. 자, 거물 비닐봉지. 호방. 호로방청객. 호방. 에? 일기장. 일기장? 여행 일지? 필기, 계획? 계획. 메모지. 살짝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좀 답도 아닌데. 메모지! 지금 선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답도 아닌데 뭐. 뭐예요? 젓가락? 젓가락. 그 왜 그러냐면 이번 여행에서 라면 먹을 때 젓가락이 없어서 와인 따는 걸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오답을 하셨네요. 제가 얘기할게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답 없었습니다. 분위기도 경매장 같고 안 되겠어요. 네. 경매장 갖고. 농수상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이거 정답이라기보다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외국 여행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가장 절실한 건 어쩌면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저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그런데 굳이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유용한 언어는 뭘까요? 영어? 영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어. 예. 여러분 가능해요? 영어? 가능해요? 저는 영어를 희한한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영어 시험 100점 맞았거든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할 때. 네.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 48점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점수가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희한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간 그 친구이자 네. 그 형은 영어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은 구려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영어를 좀 음침하게 발음을 해요. 음침하게. 음침한 영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좀 영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How are you 이러면 네. 되잖아요. 외국 사람 보면 네. How are you 이러면 네. 되는데 이래요.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야동을 너무 많이 본 건가? 야동 보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당황해서 상처가 생겼나? 아주. 그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냥 How are you? 뭐 이렇게 딱 뭐 기분 좋게 그냥 반가운데 되는데. How are you 이러면 되는데. 그냥 뭐 Fine, thank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 Fine, thank you. 본인이 돈 내면서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는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 말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여자 꼬시려고.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언어를 모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몸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네. 아버지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서 옛날 소학교를 다니시다가 학교를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고 엄마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렇죠. 글자를 거죠.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어떤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고 자랐냐면 엄마가 공공기관 가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관공서 가면 네. 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요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뭐 서비스 막 이러는데 다
아마 우리 방청객들이나 선생님이나 어렸을 적에 동사무소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약간 좀 권위적이죠. 엄청 권위주의. 네. 인감 하나 떼는데 엄청 권위주의 맞아요. 지역이에요. 이렇게. 어. 인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인감. 네. 호공. 호공? 호로 공무원. 호공.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분은 엄청 친절합니다. 막 친절 교육도 많이 받고. 근데 솔직히 저 어렸을 적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막 뭐 공무원이 막 뭐라도 어떤 봉사하는 느낌이 아니라 막 군림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귀도 안 그러니까 눈이 글을 볼 수 없는데 위협적이니까 더 얼어버리는 거예요. 위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상급이신데 그때 아마 그거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혜택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장애 3급이면요. 그렇겠네요. 뭐 근데 무슨 뭐 차를 살 때도 혜택이 있고 뭐 세금 낼 때도 있을 있고 뭐 것이고 핸드폰도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뭐 아. 그거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려서 모르고 부모님은 몰라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시골에 가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아. 아시죠? 옛날. 지금도요? 네, 지금도. 오. 시내인데. 그런데 이제 푸세식이니까 이제 앉아서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안 된다. 좌변기를 하나 사와라. 그래가지고 밑엔 푸세식이고 위에는 좌변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런 집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는 좌변기인데 무튼 푸세식이야.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죠.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정말. 근데 일을 안 보고 싶어요. 아. 그냥 들에서 하고 싶어요. 들에서. 네, 정말. 근데 그것도 최근에 이제 막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거 해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안 좋으니까 맞아요. 국가에서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조금만 저희는 그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너무너무 받을 수가 없고 엄마는 은행에 가서도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 기계로 찾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돈 찾는데 이거 몇 번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달면 굉장히 쉬운 거고 간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막 까마득한 거죠. 그 편안함을 주는 게 이젠 공포의 대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쇼핑을 하러 가도 제가 모르니까 이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깎아달라는 걸 그렇죠. 해야 되는데 자꾸 애누리라고 제가 하는 애누리. 아, 그 외국 사람한테 애누리. 애누리. 그러니까 그래도 자 보십시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어색하게라도 한국말을 하면서 아줌마 깎아주세요. 네. 아우 깎아줘요. 이렇게 하면 깎아줄 마음이 생기죠.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봐도 제대로 안 보이고 들어도 제대로 안 들리고 물건을 살 때도 힘들고 환전할 때도 힘들고 텍스 프리를 받을 때도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에 온통 다 영어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불어. 그런데 제 친구 되시는 그분은 어떻게든 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엄청 빠리빠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자매님들 번호 따고 막 또 뭐 엄청 예쁘다고 또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영어가 유창한 것보다도 음흉한데도 그렇죠. 얼마든지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아. 여기 프랑스 여자 엄청 이쁩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뭐 말도 이렇게 한 마디씩 거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영어로 하면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팁을 줄 때도 제가 되게 어색하게 주고 그렇죠. 택시를 탈 때도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언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언어는 공공연의 약속입니다. 아. 우리가 그것을 그것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서로 약속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외국에서는 의자라고 부르고 네. 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마이크.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한국하고 똑같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마이크. 그렇죠. 카메라.
외국에서도 카메라. 카메라. 프랑스에서는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사람들 한국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눈을 마주치면 뭐라고 하죠? 눈 깔아라고 합니다. 깔아 이씨. 예? 그러면 이제 막 운동 잘하는 사람이 깔라고 그러면 전 깝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보다 좀 세 보이는 사람. 그렇죠. 저 바로 저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봉주르? 봉주르? 그것도 시간대. 봉주르. 시간대. 땡큐는 뭘까요? 메르시. 그래서 그분이 또 거기서 그런 유머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프랑스에 뭔 성이 제일 많습니까? 한국은 박씨, 김씨, 프랑스는 메르시. 와,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땡큐 베리마치가 메르시 북구래요. 메르시 부쿠? 메르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웃깁니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네? 언어적 감각이 좋은 거라고요. 제가 그분이 돈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돈 없는 동생이면 한 대 깠습니다. 제가 아. 그냥 너 이제. 그런데 자 보십시오. 메르시 부쿠. 안 메르시 잊어버릴 거. 메르시 또 엄청 재밌어 하시네요. 아니, 안 선생님 잊어먹을 이런 것 같아요. 유머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좋아요. 저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연예인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 이렇게 고맙다고 할 땐 메르시. 메르시. 이태리에서는 그라치에라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저는 자 보십시오. 언어가 안 통하면 저희는 언젠가부터 삶이 맞아요. 부요한데도 부요하지 않아요. 아니 일례로 정말 길거리 가다가 외국 사람이 와서 뭘 물어보면 그렇죠. 갑자기 위축 확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아우, 엄청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같이 가는 저희 아버지하고 걸을 때도 그렇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해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한국말이 통한다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삶에는 삶이 인간과 사람들 세계에 맺어놓은 약속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약속하지 않지만 이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 저는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언제 마음의 문을 여나? 사람들은 언제 웃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걸 진행하고 선생님이 어떤 걸 진행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웃으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이 언제 웃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웃죠? 호로. 완전 호방이야. 호로 방청객. 아주 오늘 호방한 자, 보세요. 방송인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아주 희한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뵌 분한테 저를 즐거워서 그렇죠. 찾아와 준 분한테 지금 호방이라고 까는데 본인은 막 웃어요. 네. 그 저분은 변태인 게 확실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속옷 여자 거 입었을 거예요. 막 네. 차에 채찍 같은 거 엄청 많고 막 이런 거. 자, 지금도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런 거. 저 완전 호방이거든요. 호로 방청객이야. 아까 일본 가서 아리가또 하신 분이 저분 아닙니까?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얼굴이 28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보세요. 사람은 희한하게 누군가가 나를 까는데도 자기가 기분이 좋고 웃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잘해주고 아. 기분 좋은 칭찬을 하는데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날 놀리나? 고지고대로 안 들려. 이런 때가 있어요. 어. 반말을 했는데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른이 있는데 그분은 되게 예의가 바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주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임마 장가 안 가냐?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요? 관로 치고 나한테 반말했다? 아. 그리고는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분이 나를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말끝마다 저한테 존댓말을 했으면 아, 저분이 나한테 거리를 아직까지 좀 불편해하시는구나. 두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이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없는 거죠. 근데 이 언어를 천성적으로 탁월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런 건 타고나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그걸 못 갖고 태어났어. 그런 걸 그럴 못 갖고 태어났어. 자, 근데 보십시오.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하는 애가 있나요? 없죠. 태어나면서 엄마 감사해요.
이런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이는 처음에는 무조건 울음으로만 언어를 표현합니다. 되게 원초적 언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죠. 그러면 사랑이 있는 엄마는 그 아이를 알아봐줘요. 처음엔 모르다가 아 이게 똥 쌀 때 우는 울음이구나. 배고파서 이게 우는 거구나. 배고파서 우는 거구나. 아 이게 좀 애가 술을 한 잔 하고 싶어서 우는 거구나. 아 이게 뭐해서 우는 거구나를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기 시작합니다. 왜냐 엄마는 그 아이의 누굽니까? 엄마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아빠는 아니죠.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엄마인 거죠. 자, 이건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아닌 거 아닌데 이런 거는 얻어 걸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